인도네시아. 인도양과 태평양 사이 적도에 걸쳐 자리하고 있는 섬나라이다. 영토를 구성하는 섬의 개수는 18,000개가 넘게 동서방향으로 길게 펼쳐져 있다. 동서간의 길이는 5,100km에 달하며 3개의 시간대로 나뉜다. 대체로 열대우림 기후에 속하지만 개별 섬의 지형적, 기후적 요인에 따라 자연환경이 다양하다. 세계 최대의 무슬림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나 2억 7천 이상의 인구가 하나의 국가로 유지되기 위해 세속적인 다종족, 다종교 사회로 발전해왔다. (1) 개관. 인도양과 태평양 사이 적도에 걸쳐 자리하고 있는 섬나라로 18,108개의 섬으로 구성된 도서국이다. 이 중 사람이 사는 섬의 수는 약 6,000개 정도이다. 주요 섬은 수도 자카르타가 있는 자바섬, 유럽 및 이슬람 문화가 처음 유입된 수마트라 섬, 안정지괴이자 자원의 보고인 칼리만탄 섬, 해양 문화의 다양성과 각종 향신료의 원산지가 있는 술라웨시 섬과 몰루카 제도, 그리고 파푸아 섬 등이 대표적이다. 영토 내의 원유, 천연가스, 석탄, 주석, 니켈, 보크사이트, 금은 구리 등 수많은 지하자원과 목재 등의 천연자원이 풍부할 뿐 아니라 58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광대한 영해도 보유하고 있어 수산자원 또한 풍부하다. 약 19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방대한 영토는 남북 방향보다는 동서 방향으로 길게 펼쳐져 있는데 최서단인 반다아체의 사방섬에서 최동단인 파푸아의 머라우케까지의 길이가 5,100km에 달한다. 시간대도 3개에 나눠지는데 수도를 포함한 서부자바 시간은 한국보다 2시간이 늦으며 동쪽의 파푸아 섬은 한국과 동일 시간대에 속한다. 인도네시아는 동아시아의 최남단이자 적도를 따라 동서로 길게 늘어져 있어 연중 여름을 의미하는 상하의 나라로 불린다. 하지만 개별 섬의 지형적, 기후적 요인에 따라 자연환경은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열대우림과 눈 덮인 산이 영토 내에 공존한다. 큰 면적과 인구 규모의 종족, 언어, 종교가 다양하지만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하나의 국가로 살아가기 위해 단일한 국어로 인도네시아어를 채택하는 등 종족 간의 융화 단결의 노력을 기울였다. 인도네시아 국민은 국가 이념인 판짜실라를 통해 통일한 독립국가의 정체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국장은 힌두 신화 속의 가루다의 형상을 취하고 있는데 이 신화 속의 새가 두 발로 잡고 있는 휘장에는 BHINKATUNGALIKA라는 글이 쓰여 있다. 그 뜻은 다양성 속의 통합으로 광대한 영토의 다종족이 함께 어우러져 하나의 국가를 이루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식민시대는 네덜란드령 동인도로 불렸다. 인도네시아라는 국명은 1850년대 영국의 인류학자 제임스 로건이 처음 사용하였는데 의미는 그리스어로 인도인, 인도양 혹은 말레이시아를 의미하는 인다스와 섬의 복수형인 네자스에서 유래하였다. 2. 자연. (1) 지형. 인도네시아는 서쪽 끝에 수마트라 섬, 자바섬에서 북동쪽의 할마헤라 섬까지 약 5,100km에 걸치는 호상의 순다 열도와 그 내부에 위치한 보르네오 섬, 셀레베스 섬 등의 큰 섬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해역은 테티스해 구조대와 환태평양 구조대가 이어지는 곳으로 지반의 변동이 격심했던 지역이다. 현재 이들 제도에 의해 둘러싸인 바다는 수심 50m 이하의 얕은 바다로 이른바 순다 해붕을 형성하고 있다. 이 해붕과 오스트레일리아 북서부의 사풀 해붕은 마카사르, 롬보크 양해협을 연결하는 월리스선으로 명확하게 구분된다. 순다 열도 및 몰루카 제도에는 현재 화산 활동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화산의 수가 전국을 통틀어 400개에 달하며
이 중 활동 중인 화산은 78개이다. 화산은 특히 수마트라 섬과 자바섬에 집중되어 있으며 보르네오 섬과 셀레베스 섬에는 극히 적다. 이 화산들은 자주 발생하는 폭발과 지진으로 인간 생활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준다. 인도네시아는 비가 많은 지대이므로 토양은 라테라이트 토양이나 산지에서 범람한 물질이 토양을 비옥하게 만든다. 이 경우 화산암질 토양은 수성암 토양에 비하여 비옥도가 높아 농사에 유리하다. 화산암을 거의 포함하지 않는 보르네오 섬 대부분과 셀레베스 섬 중부의 인구가 희박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화산암질 토양의 분포는 자바섬과 수마트라 섬의 인구가 밀집하는 현상의 자연적 원인이 된다. 인도네시아의 농업이 거름을 거의 주지 않고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화산은 3,000m를 넘는 것이 대부분이며 자바섬 최고의 세메루산을 비롯하여 롬보크 섬의 른자니산 등이 대표적이다. 높은 산들 사이에는 많은 고원 및 분지가 이어지며 수마트라 섬 서안의 파단 고원, 자바섬의 반둥, 말랑 고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고원에서는 기온이 체감률에 따라 낮아지므로 거주에 유리하다. 수마트라와 보르네오 지역의 산지와 해안 부근에 있는 정글에는 넓은 저습지대가 분포하며 그 중간을 많은 하천이 공유한다. 수마트라 섬의 무시강, 잠비강, 보르네오 섬의 카푸아스강, 바리토강 등은 길이에서 인도네시아의 유수한 하천에 해당한다. 기후. 인도네시아의 섬들이 적도를 중심으로 북위 5도에서 남위 10도 사이에 위치하므로 완전한 열대성 기후를 나타내며 동남아시아 계절풍대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연중 높은 기온을 나타내 거의 전 지역이 평균 기온 25에서 27도씨를 기록하며 적도변의 중앙지대에서는 월별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강수량은 몬순의 영향을 크게 받아 중심부에 해당되는 적도 부근의 연중 강우 지역을 제외하면 대체로 건기와 우기의 구별이 뚜렷하다. 주요 지역의 연평균 강수량은 폰티아나크 3,175mm, 파당 4,172mm, 자카르타 1,755mm이며 소순다 열도의 동쪽은 훨씬 더 건조하다. 생물. 인도네시아는 적도에 걸려있는 에메랄드 목걸이라는 표현처럼 군도 전체가 고온다습하여 많은 식물로 뒤덮여 있다. 식물 분포는 고도에 따라 수직적 변화가 크게 나타나 해안의 무성한 스별성 맹그로브 수림으로부터 3,000m 높이의 산에 피는 에델바이스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분포를 보인다. 열대 제식농원의 대부분은 이러한 식물 분포의 수직적 변화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동물군은 위치에 따라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의 2계통으로 분류되는데 코끼리 및 오랑우탄을 수마트라 섬, 보르네오 섬에서는 볼 수 있지만 동부에서는 볼 수 없으며 서이리 안의 동물들은 오세아니아에서만 볼 수 있다. 이 밖에 자바섬의 들소는 독특한 존재이다. 주민. 인도네시아의 주요한 특색 중 하나는 민족 구성이 복잡하다는 것이다. 주민의 대부분은 직상모와 황갈색의 피부를 가진 말레이 인종이지만 이들도 섬에 따라 여러 종족으로 나뉘며 동부에는 빳빳한 머리털에 암갈색의 피부를 가지고 있는 파푸아인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말레이인이 훨씬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도 수마트라 섬의 쿠부족과 셀레베스 섬의 트아라족처럼 선주민으로 추정되는 짙은 검정색 피부를 가진 네그리토족과의 혼혈이 분포한다. 셀레베스 섬의 미나하사족,
보르네오 섬의 다야쿠족 등은 비교적 혼혈 정도가 낮은데도 종종 폴리네시아계와 비슷한 밝은색 피부의 종족이다. 그 밖에 역사시대에 이주해온 중국인, 인도인, 아라비아인, 유럽인 및 그들의 혼혈인종이 도처에 분포하여 인도네시아가 복잡한 민족 이동의 무대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대표적인 인종은 자바족, 순다족, 마두라족 등이며 전체적으로 300여 종족이 혼합되어 있다. 인도네시아어를 공통의 공용어로 사용한다. 주민의 약 90%는 13세기 이후 진출한 이슬람교도이나 일상생활에서는 그 이전에 이미 군도를 지배하였던 힌두교의 의식도 뿌리 깊게 남아있으며 애니미즘적 요소도 남아있다. 그리스도교도는 전 인구의 약 4%, 힌두교도 약 4%, 불교도와 기타 종교가 3%에 이른다. 세계에서 5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로 인구 분포는 지극한 불균형 상태로 자바섬의 인구가 인도네시아 전체 인구의 64%를 차지하는 등 개발 여부에 따라 인구 차이가 뚜렷하다. 증가하고 있는 인구와 광대한 미개발 섬의 개발을 조화시키는 것이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이다. 역사. 솔로강 유역에서 발견된 플라이스토세 말기의 화석 인류와 이와 함께 발굴된 유물은 인도네시아의 구석기 문화가 발전하였음을 증명한다. 또한 자바섬의 와자크에서도 고기 충적층의 표면 부근에서 오스트레일리아 인종과 비슷한 두개골이 발견되고 있다. 오늘날 각지 인종들 사이에 남아있는 멜라네시아, 네그리토, 베도이덱의 인종과 함께 오스트레일리아 인종도 태고시대에는 이 지역의 주민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신석기 시대의 유물로는 서쪽 지방의 네모골 돌도끼 석부, 동쪽 지방의 원통형 돌도끼가 분포되어 있는데 전자는 대륙에서 남하해온 인도네시아형 종족이 남긴 것이고 후자는 멜라네시아 지방과의 교류를 증명하는 것으로 보인다. 신석기 시대의 뒤를 이어 거석유물을 수반하는 철기문화가 펼쳐져 돌맨 모양의 분묘, 도랑아리, 돌로 만든 조상의 인물상 등이 남아있다. 인도네시아계 인종이 이와 같은 발전을 이룩하는 동안 서쪽에서는 인도인 이주자들이 몰려들었다. 그들은 수마트라섬 동부와 자바섬 서부 지방을 개척한 데 이어 보르네오 섬과 셀레베스 섬까지 진출하였다. 수마트라섬의 팔렘방을 중심으로 번영을 누렸던 인도계 문화국가 스리비자야는 특히 강대한 해상 세력을 형성하여 수마트라 섬과 자바섬 서부, 말레이 반도의 대부분을 수중에 넣었으며 남중국해 무역의 중심지로서 막강한 부를 자랑하는 국가로 발전하였다. 8세기에는 자바섬의 중앙에 샤일렌다르라고 불렸던 왕조가 일어나 보로부두르와 같은 불교 유적을 남겨놓았다. 이 왕조는 수마트라 섬의 스리비자야 왕조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9세기 중엽의 이두왕통이 합병됨으로써 한때 남중국해의 강대한 해상 제국이 성립되었다. 11세기 초 스리비자야는 인도의 코로만델 해안을 지배하였던 주렌국과 싸움을 벌였으나 크게 패하였다. 이 당시 동부 자바에 에를랑가라는 왕이 출현하여 이 지방을 통일하였으나 그가 죽은 뒤 장갈라와 카디리의 이 왕조로 분할되었으며 12세기에는 카디리의 세력이 커지면서 동부 인도네시아의 여러 섬들을 정복하였다. 그때부터 1세기 반 뒤 카디리 왕조가 멸망하자 싱가사리 왕조가 새로 일어났으며 이 왕조 최후의 왕인 쿠리타나가라 시대에는 수마트라를 비롯하여 발리, 순다, 마두라 섬을 정복하였다. 그가 죽고 난 뒤 몽골군이 침입해왔으나 쿠리타나가라 왕의 사위 라덴 비자야가 교묘한 술책으로 몽골군의 세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는 한편 몽골군의 허점을 엿보고 있다가 기습하여 큰 손해를 입힘으로써 민족 독립을 되찾고 마자파히트 왕조를 창시하였다. 이 왕조는 나중에 포르투갈 영토가 된 동인도의 대부분을 지배하여 인도계 국가로서는 최후의 번영을 누렸다. 한편 아랍인들이 남중국 해로 진출해온 것은 꽤 오래된 일로 추정되는데 10에서 11세기 무렵 베트남의 전파 근방으로 유입해온 이슬람교는
13세기에 수마트라 섬 북부의 사무드라와 페드라크의 이슬람 왕국을 성립시켰다. 14세기에는 말레이 반도의 교두보를 확보하였으며 말라카가 그 중심지 구시를 하였다. 15세기에 자보로 진출한 이슬람 세력은 특히 중부지방에서 기반을 굳혔으며 마자파히트 왕조는 북부 해안 부근의 테마크를 지배하였던 이슬람교 군주에게 멸망하였다. 그 뒤 이슬람교는 서부 자바를 비롯하여 보르네오 섬, 셀레베스 섬 등 여러 섬으로 전파되어 발리섬을 제외한 동인도 제도를 휩쓸었다. 근세에 와서는 이슬람교도의 해상 세력을 격파한 서유럽인들이 진출해왔다. 포르투갈은 암본을 차지하고 몰루카 제도의 향료 무역권을 독점하였으며 에스파냐인들은 필리핀을 세력권으로 하여 몰루카 제도의 향료 무역에도 손을 대었다. 그러나 이 두 나라는 식민지 정책에 서툴렀기 때문에 네덜란드가 이들에게서 동인도의 해상권을 빼앗았으며 이때를 전후하여 이곳으로 진출해온 영국인과 격렬한 싸움을 벌였다. 17세기 초 네덜란드의 쿠는 자카르타에서 영국 세력을 몰아내고 바타비아를 건설하여 자바섬에 네덜란드 세력을 심었다. 따라서 네덜란드의 동인도 해사는 마자파하트 왕조의 뒤를 이은 마타람 왕국을 잠식해 들어갔다. 나폴레옹 전쟁 당시 한때 영국군에게 점령되기도 하였으나 1814년과 1824년에 체결된 런던 조약에 따라 네덜란드는 아시아 대륙의 옛 영토를 포기하는 대신 영국으로부터 인도네시아 지배권을 승인받게 되었다. 이로써 자바섬의 토착 왕국은 점차 네덜란드의 무력에 굴복하게 되었고 마침내 티모르, 보르네오 섬의 일부, 필리핀을 제외한 인도네시아의 대부분이 잇따라 네덜란드의 통치를 받게 되었다. 350년이 넘는 네덜란드의 지배는 인도네시아 민족 해방을 지도할 만한 민족 자본가의 성장 가능성을 배제해버렸다. 그러나 19세기 후반경부터 미약하나마 문화적 활동을 지향하면서도 종족적 색채가 강한 여러 가지 운동이 일어났다. 1908년 와히딘 수디로 후소도가 주도한 프리우토모당이 대표적이다. 그 후 이슬람교도들을 중심으로 한 사리카트 이슬람 운동이 인도네시아 전역에 걸쳐 일어나 종교를 통하여 종족의 벽을 뛰어넘음으로써 대규모의 통일된 힘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리카트 이슬람은 마침내 급진적인 정치색을 띠기 시작하여 20년에는 인도네시아 공산당을 탄생시켰다. 공산당은 1926년 노동조합의 통일 전선으로 동인도 노동조합협의회를 결성한 데 이어 공산당을 비롯한 12개 정당과 노동조합을 결속하여 반제국주의 통일전선을 결성하였으나 1926에서 27년 전국에 걸친 무장폭동 이후 비합법화되었다. 그 대신 1927년에는 인도네시아 국민당이 결성되어 지도권을 장악하고 민족주의적 비협조를 재창함으로써 세력이 크게 확산되었다. 그러나 1931년에는 이것 역시 해산 명령을 받게 되어 민족해방운동은 점차 후퇴하였으며 단지 자치를 요구하는 선에 머물렀던 대인도네시아당이 그 뒤를 이었다. 1936년에는 각종 정당 및 노동단체를 통합한 인도네시아 인민회의가 탄생하여 보통선거에 의한 완전한 의회의 획득이라는 슬로건을 정면으로 내세웠다. 제2차 세계대전 중인 1942년에 바타비아를 점령한 일본군이 동인도 전역에 군정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민족운동은 지하로 숨어들었다. 일본의 항복 직후인 1945년 8월 17일 민족운동 지도자 수카르노와 하타를 중심으로 인도네시아 공화국의 독립이 선언되었다. 하지만 실질적인 식민지 회복을 노렸던 네덜란드는 1947년 경찰행동이라는 명목으로 인도네시아에 대한 전면 공격을 가해왔다. 이 사건은 국제연합의 조정에 따라 1948년 1월 15일 렌빌 협정에 의해 수습되었으나 이 협정은 인도네시아 민족주의자들의 불만을 샀으며 급진 세력이 공산당을 중심으로 결속하여 인민민주당을 조직하였다. 공화국 정부는 마디운 사건을 계기로 이들을 모두 제거하였다. 그러나 1948년 12월 네덜란드가 제2차 경찰행동을 일으켜 공화국을 위협하자 다시 반네덜란드 감정이 높아졌고 식민지 재편성의 주도권을 쥐고 있던 미국이 네덜란드에 압력을 가하기도 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1949년 12월 27일 헤이그 원탁회의 결과
인도네시아 연방공화국이 탄생하였고 네덜란드와의 사이에는 네덜란드, 인도네시아 연합이 성립되었다. 그 뒤 공화국 정부는 단일 국가 수립에 노력하였으며 연방 내 친네덜란드파의 반란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장애를 배제한 뒤 1950년 8월에는 1949년의 연방헌법을 폐지하고 연방을 해체하였다. 그 결과 서유럽형의회 제도를 골자로 하는 1950년 헌법에 의하여 단일 독립국가로 통일되었고 이어서 1956년 2월 네덜란드, 인도네시아 연합을 폐기함으로써 완전한 독립국이 되었다. 그러나 네덜란드의 경제적 권익은 그대로 남아 커다란 제약 요인이 되었다. 국제적으로는 이른바 콜롬보 그룹에 속하여 시토에 반대하며 국제적 긴장 완화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벌였다. 1963년에는 수카르노가 군부의 지지하에 종신 대통령에 취임함으로써 독재 체제를 수립하였으며 대외적으로 유엔을 탈퇴하고 소련과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였으며 대내적으로 용공 노선을 지지함으로써 군부와 공산당이 대립, 경제난과 정치적 혼란을 초래하였다. 이에 1965년 반공적인 군부 세력의 쿠데타가 발발하였으며 1968년 수하르토 정부가 출범하였다. 수하르토 정부는 1969년 이리안 바라트를, 1975년 동티모르를 합병하였으며 1992년 총선에서 집권당이 승리함으로써 연속 집권의 기반을 다졌다. 정치 1945년 8월 17일 독립을 선언한 인도네시아는 공화제를 기본으로 하며 독립 당시의 헌법 제도와 정치 구조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1945년에 제정된 헌법에는 판차, 실러라는 이념적인 국민 단결의 원칙과 안정된 정부라는 실천적인 지도 원칙이 있다. 5년마다 한 번씩 개최되는 국민협의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하고 국책 대강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은 내각의 수반이 되어 국무위원을 임명하고 국책 대강을 실시한다. 또한 5년 동안 군사, 행정, 재정, 입법의 권한과 사법기관의 임명권을 장악하여 반대 세력의 비난에 구애받지 않고 정책 수행에 전력을 집중할 수 있다. 헌법상 국회는 입법협찬권밖에 가지고 있지 않지만 국회 활동을 통하여 점차적으로 헌정을 정착시켜 가도록 한다는 것이 대통령 수하르토가 이끄는 신체제파의 의도이다. 수하르토는 1968년 3월 제2대 대통령에 취임한 후 군대 내부의 반대 세력을 주방하였으며 1969년 10월 군제 개혁에 의해 최고사령관인 대통령에게 권력을 집중시키는 신체제를 확립하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 경제 중시 정책을 내세웠다. 수하르토는 그동안 반정부 활동을 봉쇄해오다 1990년 들어 언론 통제를 완화하고 유연 노선으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루피아화의 가치 폭락으로 인한 경제 파탄으로 1998년 5월 수하르토 대통령이 사임하고 하비비 대통령이 취임하여 새로운 과도 정부를 구성하였다. 1999년 6월에 총선을 실시하였고 11월에 대통령 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주요 정당으로는 골카르당, 통일개발당, 인도네시아 민주당 등이 있다. 군은 대통령을 최고사령관으로 하여 육해공 경찰의 사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징병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원제이다. 총병력은 1998년 현재 48만 2천 명이며 육군 23만 1,000명, 해군 4만 3천 명, 공군 2만 1,000명, 경찰 18만 3천 명이다. 국방 예산은 15억 7천만 달러이다. 외교는 원칙적으로 수카르노의 적극적 자주 외교와 비동맹 정책 및 반제, 반식민지주의를 이어받았는데 현실적으로 1966년 유엔에 재가입하고 말레이시아와 복교, 타이완, 대만,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외교를 펴고 있다. 특히 미국 등 친서방 정책을 유지하는 한편 공산반군의 쿠데타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국교를 단절한 중국과 1990년 재수교하였고 러시아와도 적극적인 관계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경제. 네덜란드 국민 경제의 확대와 재편을 위해 식민지화된 인도네시아는 서유럽 기업에 의한 단일 재배 경제형의 식민지가 되어 왔으며 민족사회 내부의 민족 부르주아를 형성하지 못한 관계로 독립 후에도 기간 산업 부문은 물론 생산수단의 생산 부문이나 소비물자의 생산까지 어려움을 겪었다. 더욱이 1942년 네덜란드 식민지 권력의 붕괴, 일본 군정, 독립전쟁, 그리고 수카르노 정부에 의한 네덜란드 기업의 접수 활동이 진행되는 동안 식민지적 대지 주제와 전통적 토지 소유 제도의 이중 구조를 타파하려는 국민 경제의 형성이 촉진되었으나 수카르노 정부 시책을 받쳐주는 경제적 기초가 약했을 뿐만 아니라 치솟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지 못하였다. 뒤를 이은 수하르토 정부는 식량 자급을 목표로 하는 비마스 계획을 실시하고 식량, 의료 등 국민 생활의 구체적인 개선을 목표로 하는 대규모 시책을 실시하였다. 이자를 포함해 24억 달러가 넘는 수카르노 정부의 대외 채무 상환의 연기가 일본, 미국 등 자유주의 제국에 의하여 실현된 후 1967에서 69년 수하르토 정부는 계속해서 여러 나라로부터 10억 달러가 넘는 새로운 원조를 받았으며 이 사이에 또 10억 달러의 외자가 도입되었다. 이 결과 소비자 물가의 상승률이 떨어지고 환율도 안정을 찾게 되었다. 인도네시아는 농업과 광업에 기초를 둔 개발도상국형의 혼합경제 체제인데 1998년 현재 6,020억 달러의 국민 총생산 중 농업이 18.8%를 차지하고 종사자 수도 총취업 인구의 40%를 차지하는 농업국이며 동남아시아 유일의 석유 수출국 기구 회원국이다. 특히 1989년 시작된 제5차 5개년 계획에서는 농업 부문의 식량자 급량 확보와 수출 진흥, 고용 기회 확대를 위한 공업 부문의 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1997년 6월부터 시작된 루피아화의 가치 폭락으로 경제가 큰 타격을 받았다. 1997년 6월 1달러당 2,450루피아가 1달러당 17,000루피아로 떨어지기도 했다. 루피아화의 가치 폭락은 국내 수요를 감소시키고 물가 급등, 기업 도산, 실업자 양상, 경상수지 적자 등을 초래하여 1998년 현재 GDP가 전년 대비 13.6% 감소하였고 1인당 GDP는 1996년도 1,184달러에서 1998년도 480달러로 떨어졌다. 일. 산업. 인도네시아는 19세기 이래 네덜란드에 의해 풍부한 열대 자원을 바탕으로 한 농업 개발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져 어떤 의미에서는 열대의 보고로서의 가치를 가장 강하게 나타내고 있는 나라이다. 농업은 이른바 에스테이트에 의해서 수출을 위한 것과 원주민의 식량 자급을 위한 것의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진다. 에스테이트 농업은 예전에는 자바섬과 수마트라 섬을 중심으로 세계적 명성을 얻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과 잇따른 독립전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전전의 248만 헥타르 중 오늘날 경작되고 있는 면적은 170만 헥타르에 지나지 않는다. 주요 농산물은 쌀, 옥수수, 카사바, 고무 등 식량작물 외에 고무, 커피, 잎담배, 야자유 등이다. 자연 조건으로 보아 벼농사는 인연 노작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이 뒤떨어져 국내 수요를 충당하지 못하고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산림자원은 수량이 풍부하여 목재 산업이 활발할 뿐 아니라 주요 수출품 중의 하나이다. 제베림의 대부분은 티크나무로 자바섬이 주생산지이며 동부 몰루카 지방의 특산으로 다마르 수지가 있다. 어업도 활발하나 어획 방법이 원시적이고 어로 지역도 군해가 중심이다. 제염은 마두라 섬에서 활발한데 자연 조건으로 보아 아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염업지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 밖에 동부의 아르제도 부근에서는 진주 조개가 잡힌다. 인도네시아는 풍부한 제하자원의 혜택을 입고 있는데 특히 국민 총생산액의 1/3을 차지하고 노동력의 1/10을 점유하는 공업과 광업은 석유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석유는 민간 자본에 의한 석유회사를 통합하여 1968년 설립한 국영석유회사인 플루타미나와 미국을 필두로 하는 외국 석유회사에 의해 급속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주요 유저는 수마트라, 보르네오, 자바 동부, 서이리안 등지이며 석유 자원은 국유화되어 있고 정유는 국영정유회사인 페르타미나사에서 전담하고 있다. 천연가스도 주요 수출품으로 점차 비중이 높아져 생산시설의 확충이 계속되고 있다. 석탄은 수마트라 섬 서안 및 팔렘방 부근에서, 금은 수마트라 섬과 보르네오 섬에서, 철은 보르네오 섬 남동부와 셀레베스 섬 남서부에서 생산된다. 공업의 발달은 지극히 낙후된 상태로 이제까지는 에스테이트 농업 등과 결합된 소규모에 지나지 않았으나 자원과 노동력이 풍부하여 장래 공업 발달의 가능성은 높다. 무역은 70년대 이후 수출이 계속 늘어 무역 흑자폭이 확대되고 있다. 주요 수출 품목은 원유, 천연가스, 고무, 원목, 커피 등이며 주요 수출국은 일본, 미국, 싱가포르 등이다. 주요 수입 품목은 기계류, 화학제품, 석유, 비금속, 식품류 등이며 주요 수입국은 일본, 미국, 싱가포르 등이다. 무역 상대국은 수출입 모두 일본이 제1위, 미국이 제2위를 차지하며 그 밖의 수출에서는 트리니다드 토바고, 싱가포르, 네덜란드, 수입에서는 싱가포르, 독일, 사우디아라비아의 순이다. 교통. 인도네시아는 자바섬 내에 철도 및 자동차 도로가 사방으로 뚫려 있어 동남아시아에서는 드물게 보는 교통망이 갖추어져 있지만 그 밖의 섬은 낙후되어 있다. 특히 동부 지역의 교통이 불편하다. 최근에는 국내 공로가 점차 정비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자바섬, 수마트라 섬의 여러 항구 도시로 이어지는 항로와 항공로가 발달해 있다. 사회. 인도네시아의 인구 증가율은 평균 2.2%를 넘고 있다. 이는 식량 생산 증가율을 상회하여 식량 수입과 외화 유출의 커다란 원인이 된다. 인구의 64% 이상이 총 면적의 6.9%에 지나지 않는 자바와 마두라에 집중해 있고 인구 밀도도 매우 높은 편이다. 이와 같은 인구 과밀 현상은 토지의 부족과 토지 분배의 불균형, 토지를 갖지 못한 많은 농민, 노동지대의 잔존, 농업기술 낙후와 생산성의 저하, 낮은 생활 수준의 고착화 등 난제의 요인이 되고 있다. 직업을 구하는 반실업 상태의 농민은 칸폰이라 불리는 도시의 빈민구에 널리 분포하고 있으며 실업, 반실업이 많은 도시 사회를 형성한다. 인도네시아는 많은 종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종족들은 독자적인 언어와 문화, 전통을 지니고 있으며 약 300만의 인구를 가진 화교 문제와 이슬람교, 그리스도교, 힌두교, 불교 등의 종교 문제가 얽혀 있다. 더욱이 섬 사이의 교통도 미개발 상태이기 때문에 사회적 통합력이 미약하다. 보건위생 상태는 극히 취약하여 각종 전염병과 풍토병에 시달리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의 영양결핍 해결이 당면 과제가 되고 있다. 교육제도는 6년제 초등교육과정과 각기 3년의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국민교육을 보급함으로써 인도네시아어를 통일된 생활어로서 광범위하게 뿌리내리는 데 노력하였다. 인도네시아 대학, 가자마다 대학, 바자자랑 대학 등 24개 주에 설립된 국립대학에서 인도네시아어로 강의를 하게 됨에 따라 국민들 간의 문화적 일체성이 커지고 있다. 주요 일간지가 90개 이상이고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 등 언론은 정부의 통제하에 있으며 지방은 독립된 채널을 가지고 있다.
1. 신화, 전설. 인도네시아의 신화, 옛 이야기, 전설, 신앙에서는 폴리네시아, 미크로네시아, 멜라네시아의 여러 지역과 공통되는 면이 발견된다. 신화에는 아시아와 유럽에서 들어온 요소가 많으며 기원이 원시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지방적 신앙에도 고대 인도의 서사시 등의 사상이 나타난다. 문화. 다양한 인종 집단으로 이루어진 인도네시아는 오랜 세월에 걸쳐 문화적인 동화작용을 거쳤으며 그 결과 풍부한 문화 양식을 형성하였다. 대승불교의 유적, 힌두교 사원, 금속 세공, 장식예술 등은 인도네시아의 문화유산으로 보호, 계승되고 있다. 미술. 인도네시아의 미술은 인도 미술의 한 갈래가 발전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동남아시아 제국의 경우와 동일하며 역사시대 초기부터 오랫동안 인도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었다는 점과 관련된다. 이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유품은 수마트라 섬, 자바섬 동부, 보르네오 섬, 셀레베스 섬에서 각각 하나씩 발견된 불상이다. 모두 4에서 5세기 남인도 양식의 작품으로 수마트라 섬의 불상을 제외하면 인도에서 건너온 사람이 가져온 것과 동일한 것이다. 4에서 5세기 전후의 인도계 미술은 이들 섬들에 뿌리내리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 민족 자신의 미술 활동에 대한 자료는 남아있지 않다. 7에서 8세기에 접어들면서 갑자기 내구 재료인 돌을 이용하는 건축 및 조각을 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많은 유물을 남겼다. 이것은 자바섬, 수마트라 섬에 관한 것으로 다른 섬들에는 이와 같은 유품이 없다. 이 밖에 인도네시아계 미술이 행하여졌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 자바섬은 인도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제국 중 가장 우수한 종교 예술을 전개시킨 지역으로 인도의 불교 및 힌두교 미술의 수용을 필두로 8에서 9세기에는 중부 자바에서 가장 먼저 전성기가 출현하였다. 인도 굽타계의 전하고 가지런한 양식을 기조로 하여 보로부두르 및 칸딜 롤로잔 그란과 같은 동양 미술사 상상의 우수한 걸작을 창조하였다. 그 후 정치의 중심이 동부 자바로 이동한 후부터는 인도와의 교섭이 줄어들음에 따라 미술도 점차로 쇠퇴하고 대신 자바의 민족적 요소가 짙어지기 시작하였다. 즉 자바의 미술사는 전형적인 쇠퇴의 과정을 특색으로 하고 있다. 오랜 유품으로는 팔렘방 부근에서 출토된 가장 오래된 석불 외에 스리비자야 초기에 속하는 돌 및 청동의 불교 존상이 여러 개 있는데 중부 자바의 미술과 양식상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주목된다. 동부 자바에서 발견된 찬디 유적, 힌두교 및 불교의 존상 및 숭배물 등이 있으며 그 중에서도 1286년에 연기인 불공견색 관음, 14세기경의 거대한 바이라바의 입상 등이 대표적인 곳으로 인도계의 표현이지만 수법은 현저하게 인도네시아화하고 있다. 대한관계. 인도네시아는 남북한 동시수교국이다. 남북한에 상주공관이 설치되어 있다. 한국과는 1973년 9월에, 북한과는 1964년 4월에 국교 관계가 성립되었다. 1981년 7월 대통령 전두환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데 이어 이듬해 10월 대통령 수하르토가 한국을 방문함으로써 자원개발을 비롯한 양국의 협력관계가 확대되었다. 양국 간에 체결된 협정은 경제 및 기술 협력과 통상 증진에 관한 협정, 임업협정, 항공협정, 이중과세 방지 협정, 투자보장 협정, 법무자료 교환 협정, 대외경제협력기금 협정이다.
1970년대 이후 한국 건설업체의 진출로 마두라, 유전 개발 등을 비롯하여 민간 차원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1998년 현재 대한국 수입은 17억 8,400만 달러이고 수출은 30억 5,800만 달러이다. 주요 수입품은 섬유류, 유화제품, 일반 기계, 철강판 등이고 수출품은 원유, 가스, 고무, 목재 등이다. 1999년 현재 교민수 1만 명이다.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